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노도강 아파트 경매로 낙찰받아도 되나요? 네. 이제는 네. 질문이 점점 직설적이고 가격도 정해주라 그래라. 노도강 지역 경매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는데 네. 맞나요? 아니 노도강 지역뿐만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어요. 노도강의 하락폭이 컸다 보니까 하이라이트가 되는 거지. 피디님은 이제 경매를 하시기도 하니까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 낙찰이 안 되나? 헤드라인 보면은 이차하는 사람도 없는 것 같아 느낌이. 뭐? 하는 사람은 다 하는데 미디어는 항상 지금 하면 망하는 느낌으로 계속 기사를 하는 사람은 다 한다. 시세보다 싸져 있으면 다 입찰한다. 아무래도 서울 지역 내에서도 선호도가 높은 구가 있고 아닌 구가 있잖아. 노도강은 아닌 구라고 저는 보고 싶은데 아무래도 외곽에 있으니 선호도가 떨어지는 데는 하락폭이 더 커요. 고객노노 화면 보시면 도봉구가 21년도 9월에 정점을 찍고 쭉 내려오는데 그 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이게 평단가입니다. 노원구도 비슷해요. 노원구도 하락폭이 비슷합니다. 도봉구랑. 근데 서초구를 볼게요. 서초구는 하락이 됐다가 반등을 했어요. 오히려 23년도 1월에 반등을 해서 9월까지 올라갔어요. 근데 지금 노원구, 도봉구는 반등이 없고 그냥 쭉 떨어지고 떨어진 채로 쭉 가고 있습니다. 서초구, 강남구 이런 데는 아무래도 선호도가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가장 비싼 땅들이 모여있는 동네죠. 그렇다 보니까 하락하는 폭도 작아요. 평단가가 5,600에서 6,300까지 갔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진 게 6,000까지 떨어져요. 자, 무슨 말이냐면 과거에 올랐던 폭의 반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5,600에서 6,400이 됐는데 800이 올랐는데 떨어진 건 400밖에 안 떨어졌다고요. 불량 물건은 오를 때는 빨리 오르고 떨어질 때는 덜 떨어진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장기 우상에 그렇게 가는 겁니다. 반등을 해서 6,200까지도 갔었어요. 근데 노원구는 어땠냐면 3년 전에가 2,700이었는데 지금은 2,300이에요. 오르기 직전보다도 더 떨어졌죠. 경매가 아니라 그냥 장기적인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떨어질 때는 낙차폭이 중심부보다 훨씬 더 커요. 수요가 쫙 빠지기 때문에. 근데 서초, 강남, 이런 용산 이런 데는 장기적으로 돈을 묻어두자라는 투자자들이 많기 때문에 떨어지더라도 지금 싸네라고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도봉구, 노원구보다는. 그러면 경매로는 어디를 봐야 되냐? 서초구, 강남보다는 도봉구, 노원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우리한테 더 기회죠. 경쟁이 더 낮아질 거니까 더 싸게 받을 기회도 생기는 거고 물건도 많아졌다는 건 또 경쟁이 또 분산이 되겠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충분히 지금 노도강을 물건 자체도 별로 없어요. 서초구, 강남은 여전히 분위기가 이렇게 돼도 물건이 많이 안 나오더라고요. 더 싸게 받는 목표로는 노도강 쪽이 더 낫겠다 저는 판단을 합니다. 노원구의 경매 결과를 매각된 거 한 달 반 동안 낙찰된 게 12개거든요. 감정가 대비 낙찰률을 보면은 사실 되게 등락이 심해요. 64%, 75%, 75%, 64%, 70%, 72%, 80%, 92% 갈피를 잡을 수 있겠어요. 감정가 대비 낙찰률로.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이제 감정가 대비 몇 프로인지보다는 낙찰된 가격들이 나와서 3억 500, 8억 6,400, 8억 3,400, 3억 2,300 이렇게 돼 있는데 좀 수고스럽지만 이 물건에 이 당시 1월 16일, 1월 23일 요 시점에 똑같은 평형대 실거래가 얼마인지 이걸 엑셀에 정리를 해보세요. 그 차익을 한번 보세요. 그거에 평균을 내는 게 의미가 있지 감정가의 몇 프로는 감정가가 2년 전에 매겨졌으면 어떡해요? 그건 기준이 안 되죠. 평균이 예를 들어서 15%가 나왔어. 내가 보는 게 예를 들어서 4억짜리야. 그럼 15% 하면은 6천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3억 4천 정도에 써야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 좀 기준이 잡힌다는 거죠. 실거래가의 평균을 잡으면. 그렇게 해야 의미가 있다. 노도강도 괜찮을 것 같고요. 저는 그걸 볼 것 같아요. 하락폭이 컸던 동네, 기사가 좀 많이 나오는 동네. 제가 지금 투자하는 게 다 그런 동네잖아요. 그래서 일반인들이 좀 하기 꺼려하는 동네가 더 싸게 낙찰이 되거든요. 두 번째는 이제 매물이 많은 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진행 중인 물건으로 유찰 한 번 된 거 기준으로 했을 때 노원구는 35개, 강북구는 8개, 강북구는 박 터지겠죠. 도봉구도 22개니까 뭐 해볼만 하겠죠. 이런 식으로 필터를 해가면서 유찰해보는 거죠. 물건이 많은 동네를 가셔야 좀 경쟁이 좀 분산이 되겠죠. 그리고 뉴스 기사 나온 동네, 도봉구, 노원구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 아까 지표에서 최근 3년만 봤는데 전체 기간으로 놓고 볼게요. 저는 뭐가 보이냐면 쭉 가다가 2017년도부터 꾸준히 오르거든요. 지금 이렇게 평지를 그리고 있어요. 표가.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도 없고 상승도 없다는 겁니다. 이렇게 평행으로 가다가 급락한 하락은 한 번도 없었어요. 급박한 하락은 없었다는 겁니다. 과거 2008년도부터 지금까지 올랐다가 쭉 떨어지지 지금 적어도 도봉구, 노원구, 강북구는 급박한 하락은 없겠죠. 투자를 해도 괜찮은 시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보합이 돼도 괜찮죠. 경매로 싸게 샀으니까. 과거에 금리가 높고 경매 물건이 많이 나왔을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2011년인데요. 11년도에 금리가 3.3? 뭐 이렇게 갔었어요. 지금 금리가 이제 꽤 높아져서 5%대까지 갔죠. 금리가 높아지니까 이자 부담이 안 돼서 감당이 안 되니까 집주인들이 경매로 이제 넘기고 도곡동에 타워팰리스입니다. 그러니까 상징성이 있는 물건이죠. 하락기였을 때 물건들이 많이 나오고 경쟁이 낮더라는 겁니다. 2명, 4명, 10명, 3명
한 명, 두 명, 한 명 이렇게 입찰을 했어요. 2013년도, 14년도에. 지금 와서 보면 물건 자체가 1년에 한두 개밖에 안 나옵니다. 막 상승장일 때는. 이거 버티면은 앞으로 더 오를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경매로 안 나오는 거예요. 지금 시점에 경매로 입찰을 하셔야지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거지, 상승장에서 경매로 들어와봤자 다 실거주자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시점에서 좀 레벨업을 하시고 상급지로 가실 분들은 지금 경매로 보셔야 되는 거고, 시세 차익을 보기엔 노도방, 내가 더 좋은 데로 가겠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경매 물건들이 상급지에도 나올 거기 때문에 그런 물건들을 좀 많이 줍줍하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